안녕하세요, 덱스풀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저도 계속 몇 주째 집에서만 계속 집콕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동네까지 와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볼 이야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그동안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캐나다에 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왜 굳이 한국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거나 그런 거에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한인 업체에서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 현재 한국 모습보다 도태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 생활을 생각을 하시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한국의 정서에 멈춰있는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회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런 모든 시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거를 조금 떠나보내고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방송이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재밌어서 방송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런 자치기구나 단체 활동을 할 때 항상 그 단체 리더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감투를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는 보통이 아니고 난 조금 특별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일반 인문계 대학을 간 게 아니고 예대를 다니면서 또 그 안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했고 개그 동아리도 했었고 동아리 연합회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데서도 자치기구장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졸업을 하기 전에 바로 취업이 돼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중국에서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는 조금 더 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당시에 4년제 영문학과 아니면 이렇게 체육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너네들은 영문학과 나오고 보통 그런 인문계 대학을 나와서 보통 인생을 살고 보통 인생을 추구하면 너무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 스스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나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고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도 저를 굉장히 철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힘들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도 아까 취업이 돼서 일본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내가 그냥 여기서 회사 생활을 이렇게 단순히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국에 오겠다고 다시 결심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도 또 운이 좋게 바로 한국에 와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쉬지도 않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당시에 돈은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남들은 9시 10시에 출근해서 6시 5시면 집에 가는데 저는 출근 시간이 항상 오후였고 그게 왜 오후냐면 저는 항상 새벽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출근을 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이 생활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이게 한국의 삶이라면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또 운이 좋게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다시 또 나에게 생긴 새로운 기회구나 내가 이걸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힘들게 외국 프로젝트를 하면서 맨날 밤새고 맨날 남들이랑 다른 시간, 저랑 같은 나이 같은 친구들은 뭐 정시 퇴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배우는 것도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결국 2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뭐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옛날에 그렇게 보통 인생을 살겠다고 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은 그냥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정말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전이 없다고 사실 느껴지니까, 그동안 했던, 제가 중학생 때부터 방송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더 버티면서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는 막 월급도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모르게 힘들었나 봐요. 물론 그 회사도 처음 들어갈 때는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에서 그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발령이 날 기회가 생겨서 서울에서 일을 했는데, 서울은 부산에서랑은 다르게 굉장히 그냥 프리했어요. 뭐 제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고 싶으면 그냥 일하면서도 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서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모든 거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아도 세상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저는 그동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서 제가 리더가 되고 모든 뭔가 하나를 해내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다른 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단체 활동할 때부터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그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단체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리더가 되고 뭔가 그런 리더십을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어렸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죠. 근데 사회는 현실과 달랐던 거죠. 학교를 다니고 있을 당시만 해도 남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물론 그런 게 아직도 좋으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겠죠.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다 헤집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야망을 가지면서 살았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딱히 바뀌는 건 없고 오히려 그냥 중간만 하는 거 알게 되면서 조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모든 걸 집중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게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랑 자존감이 낮아진 거랑 약간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오면서 힘든 시기라서 뭔가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계기를 좀 바탕으로 조금 더 내 자신이 안에서 단단해지고 내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남들이랑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인정받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내 속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뭔가 이게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새로운 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노출이 더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 되게 까탈스러울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 영상도 보겠지만,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뭐 기타 뭐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순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보다는 굉장히 예민하고 약간 날카로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을 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도 해보고, 물론 이런 게 일을 할 때는 저한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이 되지만 제 자신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내 자신만을 생각했던 게
제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의 모습, 남들의 환경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이 제 자신이 조금 싫다고 느껴졌어요.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행동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한국의 삶보다 그렇게 팍팍하지 않다, 열심히 물론 그분들도 그 생활에서 그 환경에 노출해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한국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생활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재는 제가 가장 원하는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방향성이 맞는 나라가 아무래도 캐나다라고 현재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헬조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한국 성향에 굉장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단지 지금 상황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 새로운 환경에서 노출돼서 다른 거 진짜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만 생각, 그냥 먹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뭔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너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 눈치 보기 싫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 싫고 싫으면 그냥 시골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쉽죠. 아니면 절에 들어가라, 마음을 비우는 걸 생각해라.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환경을 바꿔서, 왜냐면 제가 캐나다 1년 갔다 오면서 친구들 아니면 측근들이 굉장히 순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냥 진짜 옆에서 무슨 휙 하는 소리 들리면 바로바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소리 날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가꿔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캐나다를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뭐 일본이나 중국 관련해서도 동양 문화가 아무래도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국 사람의 삶과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봤던 사람들은 휴일에 그냥 가족들이랑 놀고, 크리스마스 있으면 가족이 더 중요하고, 아니면 뭐 쉬는 날에는 발코니에 나와서 차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랄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굉장히 달랐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고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단체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막 진짜 곤조 부린다, 꼰대 선배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제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즐거운 모습으로, 내 자신이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지금도 말을 하면서 굉장히 두서없이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사람들의 마인드, 남들 신경 쓰는 것보다 내 가족, 내 자신의 신경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저는 물론 좋은 옷은 지금 좋아하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렇게 실패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이런 걸 조금 배우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많은 30대 분들 아니면 20대 후반 분들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집을 한국에서는 사지 못하고 뭐 결혼을 못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 이게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실감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간다고 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얼마만큼 스펙타클하게 바뀔지, 아니면 가서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가 내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젊은 청년이고, 전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고, 돌아와서의 삶을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도전할 수 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노출돼서 더 살아보겠다. 그게 2년, 뭐 짧게 mek 2년, 뭐 1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으면 또 살아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번 뭔가 신바트의 모험처럼,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그냥이에요. 그냥 시간이 있고 아직 젊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니까. 제가 조금 더 늙어서 35, 가족이 생기고 제 배우자가 생기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어렵겠죠. 젊을 때 기회가 조금 있을 때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화이팅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